반갑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들을 거라 생각하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도 검색을 해보는 시간과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본 후에 모바일 정보 검색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딘가를 찾아갈 때 종이로 된 지도를 사용하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컴퓨터와 핸드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모르는 어딘가를 찾아갈 때도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지도를 검색하여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매우 다양한데요. 보시게 되면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 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선호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네이버 검색을 한번 시범을 보일 텐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지도 검색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또 지도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지도 앱은 구글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찾을 경우에 잘 돼 있는 지도는 네이버 지도이며 운전자들이 많이 쓰는 지도 앱 같은 경우는 티맵과 원내비가 있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것을 사용하여 지도를 검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 지도 검색을 해볼 텐데요. 네이버 지도를 통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PC를 통하여 네이버를 통해서 지도를 검색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네이버를 들어오시고 난 후에 검색창에다가 바로 주소를 입력하셔서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고 이곳에 보시면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를 눌러서 지도를 찾아서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 지도를 들어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을 하신 이후에 더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많은 메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도는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이곳에서 지도를 찾으셔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지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우리는
지도 검색에서 울산시청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청을 검색하였을 경우에 시청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커피숍이 울산시청점이라고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나오게 됩니다. 많은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클릭을 하시면 옆에 지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을 출발지로 할 것인지 도착지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도착지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출발지도 입력을 하라고 뜨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임의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를 하여서 출발지에 넣고 도착지에 넣으신 이후에 이렇게 길 찾기 메뉴를 누르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메뉴들 중에 위에 살펴보시면 대중교통, 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동차로 가는 방법, 그리고 도보로 가는 방법, 자전거로 가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를 눌러주시면요. 네. 시간이 1시간 5분 혹은 58분이라고 시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용하는 버스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버스는 환승을 해서 타고 가야 한다는 것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곳 동울산 종합시장이 있는 이 부근에서 초록색으로 난 부분의 길을 따라 울산시청을 갈 수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여 보게 되면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 어떤 건물들이 있으며 어떤 곳을 지나가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일반 지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물 윗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도 있고 옆에 보시면 지형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지형 지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지도로 나타내었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일반 지도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형태들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지도로 보는 방법과 위성 지도로 보는 방법, 지형 지도로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리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뷰를 눌렀을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라 해도 저랑 똑같이 하늘색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그곳에 이러한 네, 형태의 주변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 작은 사진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속도가 조금 느려서 제가 클릭하고 난 이후에 좀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초록색 길을 따라가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주변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을 클릭을 해 보시면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길을 가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거리 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하여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 주시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화면에 하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 하살표를 눌러 주시면 하살표가 되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가게 되고 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을 누르시게 되면 반대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 발달을 하여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이지만 지도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좋은 IT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누르셔서 방향을 돌려보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길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갈 수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클릭하신 이후에 길 찾기를 눌러보시면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방법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로도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길로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둘러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동차를 했을 때 위에 부분을 먼저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지도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파노라마 모드로 진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항공 모드는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였을 경우에 좀 전에 보셨던 것은 보시면 내가 길을 가는 것처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뷰로 보여지게 되며
비행기 모양을 클릭하였을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클릭을 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항공뷰는 잘 보이고 있지만 수중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바닷속을 어떻게 길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서 수중뷰 보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도 검색을 통하여 거리뷰도 한번 해보시고 항공뷰도 해보시면서 무료한 시간을 한번 알차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도 검색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가까운 거리일 경우에 도보를 클릭하시면 걸어서 시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뷰도 확인할 수 있고 비행기 모양이 있는 항공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뷰는 수중뷰는 굳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중도시가 없으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인터넷을 접속을 하신 이후에 네이버 지도를 찾으셔도 되고 핸드폰에는 네이버 지도 앱을 따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들어오시게 되면 위치와 도착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 내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경우는 위에 상태 표시줄을 내려보시게 되면 이곳에 위치라는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파랗거나 또는 핸드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색깔이 회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도를 들어오셨을 때 내 위치가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까 살펴보았던 상태 표시줄에서 위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회색이 아닌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였을 경우에 그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나 파란색 계열로 바뀌어 있을 경우가 내 위치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지도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있는 위치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도착지 검색을 누르셔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울산시청을 찾아서 지도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울산광역시 시청을 찾아가는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자전거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고 앱 내비게이션을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 안내 시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내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길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네, 울산시청을 만날 수가 있겠죠. 이게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종료하시고 싶으셔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길찾기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길찾기를 종료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가 찾아보았던 광역시청을 누르신 이후에 자동차가 아닌 사람, 도보로 가는 이 방향을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경로 보기를 하시게 되면 경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보로 가는 길을 상세 경로 보기를 통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며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을 안내받으면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곳에 어떤 곳을 지나가게 되는지 이렇게 또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 댁에서 심심하실 때 핸드폰으로 지도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지도 검색을 해보았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에서 네이버 지도를 통하여 지도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울산과 아주 가까운 고도의 도시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도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사용한 고도는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옛도이라는 것으로 경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주는 신라시대의 유적이 많이 묻혀있는 살아있는 역사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주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요. 경주는 볼거리도 많고 역사적으로 공부할 것도 매우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에 가볼 만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가볼 만한 것으로 첫 번째 월정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검색어로 월정교를 입력을 하신 이후에 검색을 해보시면 지식백과의 월정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교는 네, 사진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 있네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교량으로 다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유실된 것을 2018년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교량으로 복원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63-1에 위치하는 통일신라 시대의 교량으로 조선시대에 유실되어 없어진 것을 고증을 거쳐 2018년 4월 복원을 완료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경덕원 19년 760년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경주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 건축은 고증을 통하여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사진이 있었다거나 그림으로 남겼다거나 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현대인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월정교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주로 야경이 예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건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야 될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오셔서 월정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네, 핸드폰에서는 지도가 먼저 보여지고 있는데 월정교가 A, B, C, D 네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A가 경주에 있는 우리가 찾는 곳이고 청송군은 다른 곳이죠. 안성시, 강화군까지 월정교가 다 있나 봅니다.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교를 아마 복원하는 공사 사진인 것 같습니다. 월정교 사진, 야경이 아름다운 곳, 네, 낮에 찍어도 굉장히 깨끗하겠고 맑은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앞에 붙는 수식어 중 가장 흔한 것이 고도라는 말일 텐데요. 이 고도는 옛 도시 또는 도읍을 얘기하는 말이라는 것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죠. 그만큼 신라시대 유적과 유물이 많은 도시여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유적을 발굴 중인 곳이 많은 만큼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주를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아보았던 월정교를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곳은 분황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들어가셔서 분황사를 검색을 하니
앞서 보았던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살핀 후에 이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황사는 경북 경주시 구왕동에 있던 신라시대의 절을 말한다고 합니다. 634년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되었고 국보제 30호로 지정된 모전서탑을 비롯하여 화쟁, 국사비, 비석대 이러한 것 이외에 뭔가가 더 있다라고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절의 좌전에 있었던 천수대비 벽화는 매우 영험이 있어서 눈먼 여자아이가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 분황사라고 합니다. 분황사에서 좀 전에 읽어보았던 부분 중에서 모전석탑이라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이 모전석탑이 무엇인지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탑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황사의 이미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쌓은 이러한 모양들이 보이시죠? 이것을 모전석탑이라고 한답니다. 분황사 이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는 다른 석탑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의 석탑인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던 불국사의 다보탑이나 불국사 3층 석탑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분황사를 검색을 하여 이미지를 살펴보니 앞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부분은 좀 전에 살펴보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지식백과라는 부분이 분황사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룡사와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 644년에 건립되었으며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고승 원효와 자장이 거쳐간 절이다. 643년에 자장이 당나라에서 대장경의 일부와 불전을 장식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귀국하자 선덕여왕은 그를 분황사에 머무르게 하였다. 또 원효는 이 절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강명경소 등 수많은 저수를 남겼다. 라고 합니다. 분황사와 관련된 유명한 승려들도 보이고 술거가 그린 관음보살상 벽화가 있었다고 하며 경덕왕 14년에는 무게가 30만이나 되는 약사열의 입상을 만들어서 이 절에 봉양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여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유적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몽골의 침략이라든지 임진왜란 등으로 유실된 문화유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외침이 많아서 유실된 문화유적이 많은 것은 현대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분황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정교는 신라시대 지어진 교량이 복원된 것으로 드라마 더킹의 촬영지이자 경주의 야경 명소로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좌우 대칭이 완벽한 월정교를 거닐다 보면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월정교 아래로는 천이 흐르는데 어둑해진 후 멀리서 바라본 월정교와 천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진에서도 보여지듯이 좌우 대칭이 완벽한 그러한 교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되었는데 국보 제30호로 지정된 모전석탑을 비롯하여 화쟁국사비 비석대, 석정, 석조, 초석, 석등 대석과 사경 이외에 단간지주가 남아있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절에는 775년 경덕왕 14년에 본피부의 강고내미가 굴이 30만 6,700건을 들여 만들었다는 약사열의 동상이 있었다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원효가 이곳에서 화엄경소를 썼고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상은 신화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의 좌전에 있었던 천수대비 벽화는 매우 영험이 있어서 눈먼 여자아이가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경주 화랑의 언덕입니다. 경주 화랑의 언덕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화랑의 언덕은 TV 예능 캠핑클럽에서 이효리가 올라갔던 명상바위로 유명해진 경주에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 영롱한 호수, 명상바위 등 모든 곳이 자연 그대로인 자연이 주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명상바위 위에 오르는 것은 꽤나 아찔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떨리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미니 돼지우리, 작은 놀이터도 꾸며져 있어 가족이 함께 가기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경주의 하랑의 언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하랑의 언덕을 검색을 하니 캠핑클럽에서 나왔던 캠핑지라서 유명해졌다라고 블로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놀이터도 보이고요. 네, 푸른 자연경관이 싱그러운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니 돼지가 있는 곳도 보입니다. 네, 굉장히 드넓은 초원이 보이는 곳이네요. 이곳이 명상바위인데 요 앞쪽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 표진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기에는 조금 주변이 조금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니 캠핑클럽 촬영지라고 나와 있네요. 화랑의 언덕 지도를 볼 수도 있고 다시 가고 싶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시고 싶으실 때 가보는 것으로 1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에 나오면 더 유명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들어오니 여기서는 블로그에 올린 듯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다녀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사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출도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경주에 가볼 만한 곳을 몇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경주에 가볼 만한 곳은 다음 시간으로 남겨두고 모바일 정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첫 번째 문제. 이것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리스 고대 유적 중 하나이다. 이것은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게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고 아테나를 칭송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이것의 기단 부분은 동서로 약 69m, 남북으로 약 25m이며 3단의 계단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계단의 주위로는 46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둘러싸고 있으며 정면과 안쪽에 각각 8개씩, 측면으로는 17개씩 배치되어 신전을 떠받치고 있다. 이것의 명칭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검색어를 적절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할 검색어는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게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칭송하기 위해 건립하였다라는 부분을 검색어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니까 뉴스에서 관련된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들어와 보니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스 고대 유적이라고 하면 우선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전승을 거둔 기념으로 여신 아테나를 칭송하기 위해 건립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 건축물이다.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의 명칭은 여신 아테나의 무녀들이 살았던 집인 파르테논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하여 파르테논 신전이 답인 것 같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으로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니 지식백과에서 많은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백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며 첫 번째 결과에 들어와 보았을 때에는 BC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한 옛 신전 자리에 아테네인이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것으로 라고 하여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제에서 보았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으니 다른 지식백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식백과 결과를 들어왔을 경우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둔 기념으로 여신 아테나를 칭송하기 위해 건립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 건축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답은 파르테논 신전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오셔서 앞서 살펴보았던 파르테논 신전으로 검색을 해보니 뉴스에 결과물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백과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식백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 사전에 보시게 되면 네,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건축과 관련된 정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신전의 위치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이미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백과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내가 찾는 정보와 비슷한 경우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지식백과 결과 중에서 어느 것이 내가 찾는 정보가 있는 것인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연습으로 익숙해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검색은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검색에 대한 결과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확인이 되며 URL 주소까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 중 남학신에서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남학신으로 짓밟은 데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엽으로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태엽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태엽은 파업과는 달리 근로자가 고용주에 대해 노무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취업태세를 취하면서 몰래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러한 태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대항으로서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이것의 명칭은 무엇일까? 라는 굉장히 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을 검색어로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검색어로 활용하여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을 검색어로 활용을 하여 검색을 하였더니 검색어와 많이 일치하는 단어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지식인의 답이 정답으로 활용하기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랑스의 사보에서 사보라는 게 남학신이라고 합니다. 남학신에서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사보로 짓밟은 데서 유래하였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과 일치하는 말이 사보타주의 유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보타주가 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보타주로 2차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타주로 2차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용어들과 관련된 결과는 지식백과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식백과 더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업 동맹 파업과는 달리 조합원이 출근 취업하면서 생산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 전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보였던 유래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식백과 결과를 살펴보면 프랑스어의 남학신에서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사보로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태업으로 번역하는데 라고 하여 이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본 부분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보타주로 핸드폰에서 검색을 하여 보시면 이곳에는 비슷한 정보가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식백과 더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 더보기를 눌러볼 경우에 많은 결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백과 전체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관련 백과 전체 보기를 눌러보니 처음 부분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제에서 보았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어의 사보에서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사보로 짓밟은 데에서 연유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태업으로 번역한다라는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문제의 정답은 사보타주 또는 사보타지, 영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답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세 개 다 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한자라도 오타가 생겨버리면 오답으로 인정을 하게 되니 오타 없이 하나의 답만 하시는 것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정보 검색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1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영상과 함께 과제는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작성하신 이후에 밴드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을 다 들으신 후에는 댓글도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